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이 경찰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진도를 나갔었죠. 외사까지. 자, 오늘부터는 이제 뭘 나갈 거냐면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행정법. 그러니까 경찰 행정법 파트만 좀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 참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없거든요. 아무리 그 과목이 쉬운 과목이라도. 그래서 어차피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이 촬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정법을 반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늘의 문제. 자, 행정법의 법원이죠. 자, 우리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뭡니까? 불문법원이죠. 근데 성문법원에는 뭐 있습니까?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었죠. 근데 이 성문법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데, 자, 성문법 중에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만드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조약 및 국제법규. 그래서 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우리나라에서 뭐가 된다? 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리고 불문법에는 뭐 있습니까?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리가 있었죠. 여러분 조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조리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면 뭐 평등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라든가,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그죠?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제 갑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이거 이제 뒤에 아마 자, 보세요.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은 말 그대로 뭐 하지 말합니까? 차별하지 마라고 편도를 지는데, 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거 맞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원칙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자, 생각합시다. 자기구속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구속은 재량 영역에서 어떤 요건을 구비한 사람한테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행정청은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뭐 된다?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해준 것을 똑같은 요건 구비한 사람한테는 계속 해주도록 뭐 받는다? 자기구속 받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자기구속이 되려면요,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된다? 선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선례가 뭐일 때만 우리 자기구속됩니까? 바로 뭐 할 때만? 적법할 때만이죠. 따라서 행정선례가 불법이라면 자기구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선례가 불법인데 불법적인 걸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법할 때만 자기구속된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처분이 위법하다면 그때는 자기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는 질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자기구속은 선례가 적법할 때만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보면은 법률에 조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률이 헌법의 위반인가 아닌가는 누가 따집니까? 바로 여기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은요, 법원도 구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뭐한다? 기속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법률의 위헌결정이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잖아요. 판결이잖아요. 판결. 이 헌법재판결은요, 기속한다는데 법에 써 있는 기속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뭐라고요? 위헌결정은 바로 무슨 법이라고요? 판례법이라는 겁니다. 판례법이잖아요. 판례고 법이잖아. 됐죠? 그래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이 판례법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원도 구속과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속하는 건 뭐만이라고요? 뭐만? 위헌결정만입니다. 위헌결정만.
그러면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위헌 결정만. 됐죠? 그래서 위헌 결정은 판례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법원은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가장 높은 건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법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우리나라가 체결 공포한 이 조약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하고는 당연히 조약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약하고 조례는 조약이 더 높으니까 조약에 위반된 조례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 맞잖아요. 그 얘기. 따라서 이 조례가,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적 갓 이거에 위반돼. 그러면 이 갓 조약하고요 조례안하고는 당연히 뭐가 높다고요? 얘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위반한 조례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4번에 자, 우리가 헌법 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있죠? 국제법규는 뭐하고 같다고요?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헌법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하고 똑같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국내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법을 만든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자체가 바로 법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이런 입법 절차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대로가 법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문제 보시면 다시 이 문제인데 자기 구속은 선례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적법할 때만 자격되니까 위법비라면 자기 구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위헌 결정은 이렇게 기속한다니까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 결정은 판례법이다. 그리고 조약하고 조례 중에는 조약이 더 높으니까 조약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다. 그리고 이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는 그냥 그 자체가 바로 뭐 된다? 법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이 문제만 풀지 말고 좀 시간 되시면 주변 것도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한테 다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